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한 움직임, 울림에 대해 강의할 반크 연구원 권소영입니다. 제가 강의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울림에 대해 소개한 후 누군가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울림,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한 움직임, 울림을 통해 울림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는 청원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 청원들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된 사례들을 소개하며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울림은 국내 역사, 문화, 관광 종합 정책 플랫폼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 부처에는 해당 분야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크는 울림을 통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정책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울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울림의 시작에서는 현재 역사와 문화 분야의 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거나 오류를 제보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울림의 중심에서는 울림의 시작에서 다뤄진 문제 또는 오류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및 정책을 제안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눌림에서는 울림의 시작, 중심을 통해 공유된 생각과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된 것에 대해 정리하고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만 울림을 소개하면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실제 울림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는 청원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옥마을에서 1분을 한껏 즐겨보세요 라는 청원입니다. 경주 황리단길, 전주 한옥마을 등 한국 대표 전통거리들이 최근 외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겉모습만 한옥이고 유적지 근처에 위치하지만 내부에서는 일본 관련 물품 그리고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들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말 속상한 일이지만 전주시는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심지어 외국 음식점을 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덕분에 한국의 전통거리들은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속에서 한국에 대한 존재감은 사라지고 민속놀이 체험과 같은 다양한 전통 체험들도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지나친 규제 완화는 단순하게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오히려 한국의 독창성과 정체성이 사라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작성해 주신 분은 전통 관광지 취지에 맞게 우리 역사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사업 진행을 각 시와 문체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사찰 음식을 세계로라는 청원입니다. 최근 한류 열풍과 함께 한식도 세계화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비교적 주목받지 못하는 사찰 음식에 주목을 했습니다. 외국은 특히 비건 문화가 활발한데요. 고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찰 음식 또한 비건 문화와 맞물려서 인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극적이고 매운 음식 그리고 육류 위주로 알려진 한식 외에도 소박하면서도 전통과 영양을 지킨 사찰 음식을 통해 1700년의 한국 불교 문화도 함께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쉽게 떠나는 한국 관광입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최근 한류 열풍으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몰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외국인들도 정말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접 한국에 방문하지 않아도 가상현실 VR을 통해 한국의 관광지를 방문하고 K-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어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자고 청원과 아이디어를 내주셨습니다. 다음은 일본군 위안부 어떻게 표기하고 있나요? 라는 청원입니다. 이 청원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다양한 명칭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표기인 일본군 위안부에서도 일본군이나 작은 따옴표가 생략된 채 표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표기 방법은 앞에 일본군과 작은 따옴표를 함께 표기하는 것인데요. 일본군은 범죄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고, 작은 따옴표는 일본이 전쟁 당시 실제로 사용하던 역사적 용어임을 밝히고, 위안부의 명칭 속 위안, 여기서는 성적 위안을 준다는 위안의 본래 의미가 아닌 강제성과 부정적 의미가 지녔음을 소위 이른바의 의미가 담긴 작은 따옴표를 통해서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왜 한식 이모지는 없을까요? 라는 청원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음식, 이모티콘은 핸드폰에서 쉽게 찾을 수 있지만 한식은 찾을 수 없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복 이모티콘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작성해 주신 분은 아이폰과 같은 외국계 기업을 당장 수정하기는 어렵더라도 국내 기업인 삼성의 핸드폰에는 수정이 쉽지 않을까라고 청원을 작성해 주시면 문체부와 관련 부서 그리고 개발자 분들께 대상으로 청원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문화유산을 돌려다오 라는 청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탈 국가유산에 대해 원래 소유자와 출처국에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 협약인 위니드루아 협약이 존재하는데요. 이 협약을 통해 대표적으로 이집트와 페루가 3, 4만 점의 국가유산을 회수한 것에 비해 한국은 지난 60년간 겨우 5천 점밖에 회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해결 방안으로는 빼앗긴 문화유산에 대한 실체 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 반환을 요구하고 국제적인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고 청원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역사, 문화, 관광, 외교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아이디어를 남겨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이 청원들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대왕 나신날 법정기념일 지정입니다. 반크는 세종대왕 나신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주세요라는 울림 청원을 게시하며 2024년 1월 30일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와 함께 세종대왕 나신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반크는 애민정신, 창조정신 등을 바탕으로 한글 창제 외에도 농사, 과학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이룬 세종대왕이야말로 K컬처의 뿌리이자 조선의 한류스타라고 보며 세종대왕 나신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기념일, 행사, 교육 등을 실시함을 통해서 세종대왕의 업적과 정신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청원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반크의 이러한 캠페인과 관련하여 지난 9월 29일 행정안전부에서 내년부터 세종대왕 나신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돌솥 비빔밥 중국 무형문화유산 지정에 대응해 나갑니다. 라는 마둘림 사례입니다. 반크는 올해 9월 29일 중국 지린성 정부가 지난 2021년 12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인 돌솥 비빔밥의 조리법을 지역 무형문화유산에 포함했으며 중국 식당이 이를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 내용을 울림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외에도 살펴보니 돌솥 비빔밥 외에도 윷놀이와 김치조리법 등 최소 17건이 중국의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울림에 올려진 반크의 이러한 정책 건의는 SNS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한국일보, 스포츠동아, KBS,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통해 관련 반크의 활동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공식 웹사이트에 반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한국의 무형유산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지정을 확대하고 국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해외 사진 공유 사이트에 한복 사진을 알려나갑니다. 라는 마둘림 사례입니다. 반크는 2022년 10월 24일
세계 최대 이미지 영상 플랫폼인 게티 이미지에서 한복과 부채춤이 중국 문화로 표기된 사진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 세계 이미지 영상 플랫폼에 한복과 부채춤 등 한국의 전통 문화를 제대로 소개하는 사진을 적극적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문체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는 고증된 한복의 다양한 이미지, 설 명절, 일상 속 한복, 국악과 한복 등을 촬영하여 게재하고 완료했음을 반크를 통해 알려왔습니다. 다음은 초등 미술 교과서에 화선지가 아닌 한지로 바꿔 나갑시다 라는 마눌림 사례입니다. 반크는 초등학교 미술 교과서에 한국의 한지가 중국의 화선지로 잘못 소개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살펴보니 초등 교육과정에서 쓰이는 교과서, 지학사,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비상교육, 금성출판사, 미술과 생활, 총 6곳에서 발행하는 미술교과서 12권이 화선지와 한지를 혼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반크는 중국의 화선지 유래와 한국의 한지 차이점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초등학생들이 잘못된 지식을 재생산해 나갈 것을 막기 위해 초등학교 교과서 시정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는 출판사에 수정 보완을 요청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검토를 승인한 후 반영하고 재인쇄하는 대응을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천재교과서 47권, 천재교육 50권, 그리고 지학사 30권, 총 127권의 교과서가 시정 완료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울림을 통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청소년,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정책을 제안하고 그것이 실제 정부 부처에서 응답하며 정책으로 실현된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도 국회의원,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울림에 많은 정책 그리고 아이디어 함께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